빡쌤과 함께하는 1등급 수학 빡쌤이야. 오늘은 12번 문항입니다. 12번 문항 출제 경향을 보면 삼각함수 두 문제, 수열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연도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fx a 탄젠트 4분의 파이 x에 대하여 위의 점 3,-1을 지나고 x축 방향으로 6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도 a-라 했는데 이 a-도 fx 그래프 위의 점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런 문제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항상 이런 게 삼각함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따졌었거든요. 근데 다음 문제도 또 탄젠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점에 대한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끊어서 좀 읽을게요. 얘가 이 점을 위의 점이라 했으니까 지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3,-1을 x에다 3, y에다 -2. 그럼 스타트. -2는 a 곱하기 탄젠트 4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바로 우리 노베 친구들도 바로 이게 보이면 좋을 텐데 안 보이면 항상 180을 곱해서 60분법, 즉 우리가 알고 있는 360도 그걸로 돌려줘서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봐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 4분면 45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각은 이렇게 표시하라 했죠. 4분의 3파이. 수직 내리면 1대 1대 루트 2. 그 다음에 이제 2, 4분면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a 값이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 값은 쉽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보면 이 a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6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점을 그럼 a-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즉 6만큼, 그래서 3 더하기 6, 9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이 fx 위의 점이라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y에다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 다음에 a는 어차피 구했으니까 a 곱하기 탄젠트 4분의 9파이. 생각보다 여기 각이 크거든요. 그러면 좀만 따라와 봐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자연수를 좀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근데 2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360도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쭉 한 바퀴 돌아서 4분의 파이만큼 가라 이 뜻이잖아. 그래서 각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탄젠트 45도, 즉 4분의 파이만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탄젠트 45도 같은 경우 쉽게 구해지죠. 1, 4분면이니까 1대 1대 1 루트 2. 그래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가 몇이 돼요? 4. 그래서 결국은 a 더하기 b를 구하라 했으니까 b는 6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문제 봐볼게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 양수 a, b, c 대하여 이렇게 탄젠트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a, b, c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왜 다 곱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우리는 탄젠트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모든 교과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인도 저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선이 하나 그어져 있거든요. 특이하게 이 선을 좀 살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선은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밑변분의 높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 4분면 각부터 봐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세타.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엔 단위원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무조건 1이죠. 그러면 1분의 높이가 되니까 결국은 이 높이가 바로 탄젠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값이었을 때는 얘가 탄젠트 값이었을 때 값이니까 이 세타라는 값이 여기 정도 있었을 때 이 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이 좀 더 커져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각이 됐을 때는 이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쭉쭉쭉 키워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무한대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90도, 즉 2분의 파이였을 때는 닿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가까워지는 정근선 발산을 하거든요. 그렇게만 인식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거를 살짝 넘어가는 순간 여기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살려서 풀면 각을 좀 이렇게 살리면 마이너스 1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높이는 계속해서 양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이 음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즉 1,4분면 각이었을 때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파이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한번 봐봅시다. 각이 한 이 정도예요. 어느 큰 각이면 얘분의 얘, 즉 이각 정도? 즉 이각 정도라는 게 여기서 이 정도라고 할까요? 이 정도였을 때 이 정도 높이를 음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각이 커져요. 그 말즉슨 파이 또는 180에 가까워졌을 때 높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와서 0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3, 4분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번에는 얘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탄젠트는 파이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런 곡선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x 앞의 개수가 b였을 때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인데 이게 생각보다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2차 함수에 좀 예를 들었는데 또 한번 봐볼게요. 이거와 이거를 비교합시다. 이 같은 경우 결국은 이건데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x 대신에 2x가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4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면 1을 기준으로 얘는 1,1, 얘는 1,4를 지나니까 좁혀집니다. 아하, 그러면 어찌 보면 x 앞에 개수가 생겼으면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주기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반복되는 게 주기인데 앞에 어떤 값이 b라는 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주기가 이렇게 짧아지겠죠. 짧아진다는 거는 이렇게 분수배를 해주면 이렇게 줄어드니까 분수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x 앞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x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다. 양수든 음수든 상관하지 말고 절대값을 붙여서 파이로 나눠주시면 그 주기가 된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차피 A, B, C를 구해야 되고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대부분 B값, 즉 주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주기의 길이가 얼마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주기라는 건 반복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써져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에서 여기가 반복되고 여기에서 또 여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럼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파이가 나오거든요. 딱 4파이가 또 똑같이 나오고 있죠. 주기가 4파이구나. 그러면 얘랑 연결시키고 탄젠트이기 때문에 절대값 b분의 파이가 4파이가 나오는 b. 근데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b가 그냥 4분의 1이 되겠네요. b가 4분의 1, 그럼 함수식을 한번 써볼까요? y는 a 탄젠트 4분의 x 플러스 c까지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와 c만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게 a, c가 구해지는 게 아니라 뭐 탄젠트인지 사인인지 코사인 형태만 구해지거든요. 즉 숫자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도 이용을 해야 되지만 y 절편 일단 하나 보이거든요. 그러면 0,3 이렇게 하나 써놓고 시작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봤더니 숫자가 써진 데가 x축과의 교점이 지금 숫자가 써져 있거든요. 그럼 x축 같은 경우에는 y가 0이에요. y가 0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탄젠트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탄젠트가 0이 된다는 거는 이 각도가 기본적으로 0이 되는 값에서 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x 플러스 c가 0이 된 x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c의 범위가 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c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c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가 지금 보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이 됐다는 거 x축과의 교점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c가 이 셋 중에 값이 되면 되는데 잘 봐요. 마이너스 4c가 마이너스 4분의 파에서 0 가봅시다.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5파이 이 정도 있겠죠. 마이너스 4파이가 0 여기 사이에서 x축과의 교점은 이 값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4c는 마이너스 3파이다 이렇게 올 것 같아요. c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다 또 집어넣고 써봅시다. y는 4분의 3파이 이제 끝났어요. 뭐만 넣을까요? 요것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넣으시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은 0을 넣으시면 0이 될 거고 a 탄젠트 4분의 3파이 이 전 문제에서 4분의 3파이가 나왔었죠. 탄젠트 값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2, 4분면 45도 즉 여기가 4분의 3파이 x축 수지 그 다음에 45도니까 길이의 비가 1대1대 루트 2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즉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a가 3 이렇게 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해야 되니까 c 같은 경우에는 a는 3, b는 4분의 1, c는 4분의 3파이 결론은 16분의 9파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수열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읽고 접근해 봅시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2 an분의 an 플러스 1이 2분의 1이다. 이때 첫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 했을 때 s6분의 s12의 값은 이런 문제인데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어차피 로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해놨는데 이렇게 밑은 이제 로그가 있었을 때 이걸 지수로 바꾸는 방법이 a의 c제곱은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밑이 2이기 때문에 바로 갈까요? 2에 2분의 1제곱이 an분의 an 플러스 1 써놓고 봤더니 좀 보이시나요? 나눈 게 일정하다. 무슨 수열이죠? 등 비수열이죠. 안 보이시면 양변에 an을 곱해버릴까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죠? a n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 항이 전항에 일정한 수를 곱한다. 그럼 당연히 등비 수열이겠네요. 계속해서 그러면 an이 등비 수열이니까 얘는 그냥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6분의 S10이라는 식은 R-1의 A R의 6제곱 마이너스 1 S12도 R-1의 A R의 12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약분하시면 남는 거는 R의 6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선생님 등비수열 같은 경우 대부분 인수분해가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 식이 R의 6제곱 마이너스 1, R의 6제곱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얘는 뭘 구하라? R의 6제곱 플러스 1을 구하여라. 그럼 R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겠죠. R이 2의 2분의 1제곱. 양변에 6제곱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1은 3. 그래서 8이 되겠네요. 그래서 8 더하기 1에서 답은 9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수열 문제인데요. 요즘 트렌드의 문제예요. 근데 쉬운 거부터 얘는 차근차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수열 문제가 무조건 좀 노베 친구들한테는 어렵게 다가오는 게
등차, 등비 이런 걸 많이 풀다 보니까 무조건 그게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수열의 본원적의 의미가 숫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좀 확장해 주시고 이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우선은 수열이 있는데 다음 항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n이 홀수이면 위에를 타면 되고 n이 짝수이면 아래를 타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A8이 5였을 때 A6 더하기 A7의 값은 이런 문제인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좀 두 개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첫째 항부터 쭉 끌고 와야 되는 유형 하나, 특정 항부터 이렇게 파생시켜야 되는 게 하나.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항이 8이라는 항이 5라고 나왔기 때문에 6, 7을 파생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타트. 자, A8이라는 거는 얘한테 따지면 여기가 8이 되려면 n이 몇이 돼야 되겠죠? 7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써놓고 시작합시다. n은 7. 그럼 계속 따라와 보세요. A8은 는 써도 상관없죠. 그러면 7이라는 거는 홀수예요, 짝수예요? 당연히 홀수겠죠. 그러면 위에를 타겠네요. 그래서 로그 2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 바로 풀리는데요. 맞아요. 얘가 5이기 때문에 또 얘를 지수로 고치면 A7은 2의 5제곱 또는 32 이렇게 쉽게 구해져요. 계속해서 흐름 끊기지 말고 6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다 몇을 사실은 5를 넣어야 되는데 7이 힌트이기 때문에 n에다 6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즉 n이 6일 때 7은 6은 짝수니까 아래로 가겠죠. 아래를 타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2의 5제곱을 그대로 가져옵시다. 그럼 밑이 똑같아요. 위에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5가 A의 6 그래서 A6이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6 더하기 A7은 32 더하기 4니까 결국은 36 이렇게 쉽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나왔을 때 당하지 마시고 수열 자체가 숫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입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문제 분석 완료! 노베스 탈출 성공!